그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스토리가 백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부터 모더나 코로나 백신 수억 도스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의 허가 유통은 GC 녹십자가 맞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주가는 흐름 한번 좀 보고. 오늘 뭐 종가로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고가에 비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한 3% 오르지 않았나요? 아침에 고가로 아침에 좀 그래도 좀 올랐다가 쭉 빠져버려서 좀 아쉬움이 네네. 좀 많은 그러한 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인 종목으로 이미 부상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매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심리적으로 더 강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요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세를 깰 만한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 추세를 깰 만한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매수하셔가지고 총 한 세 종목 중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했는데 이런 것들은 3분의 1, 3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100만 원만 투자한 격이니까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셔서 수급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포인트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과거에 그 기관들 조금 샀었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 누적 합산으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바로 안 꺼진다고 말씀드리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주가가 조금 눌렸어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국면이라서 계속 주목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지난 주말에 나온 리포팅을 보니까 바이오시밀러 데이터, 미국의 이제 데이터, 진료 건수 데이터인가요? 그게 좀 많이 급증이 됐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거라서 이렇게 큰 종목 사놓고 조금 손해본 거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설픈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조금 염려하시는 게 아마 녹십자를 염려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는 좀 사실 좀 아쉬워요. 녹십자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정상회담 때문에 오른 것도 없는데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계속 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쨌건,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과 고점 개념으로 봐도 한 중간 정도는 되니까, 만약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분위기가 조금 하반기 때 좀 살아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녹십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끈기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이슈를 파악을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되는데, 녹십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은 사실 알려고 해도 디테일한 내용을 아실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나와 있는 리포터를 좀 보고 판단하실 때 큰 무리수는 없다. 대신에 좀 끈기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보면 항암 치료고요. 치매 치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에 관련된 성과로 본다면은 백신 위탁 생산, 연구, 협력 확대 합의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향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이전받기도 하고 결국은 항암 치료, 독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기술이 또 발전하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쨌든 CMO 백신 쪽 계속 주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그 가운데서 얘기하신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네. 녹십자. 녹십자하고 그 노바백스 관련해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함께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시초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했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약했는데 사서 상대적으로 쭉 올라갔었어요. 한 플러스 한 6%권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아마 짧게 치신 분들은 이익이 났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예, 그래서 어쨌건 예, 지금 주가는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을 이렇게 네.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또 빠지면 추가로 더 사주는 식의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SK가 추구하는 쪽이 이제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SK가 예전에 SK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SK 팜테코라는 단어를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또 IPO 상장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보시고 하면은 SK그룹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예, 할 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백신 얘기했고요. 예, 결국은 다음 어쨌든 다음 이슈는 뭡니까? 네. 네, 다음 이슈는 또 우리가 또 짚고 또 넘어가야 되는 또 부분인데요. 다음은 그겁니다. 그 방위 산업 오늘 우주항공 산업 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수의 기대감을 오늘 핫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 뭐 한일 단조라든가 LIG 넥스1이라든가 한화 캔코아 시스템, 예, 에어로스페이스. 네. 한화 시스템 요런 것도 올랐고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네, 이런 캔코아 종목들도 에어로. 올랐습니다. 그럼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한일 미사일 지침이 좀 그 히스토리컬한 걸 말씀드리면은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이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토탈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여기 시간 좀 넉넉하니까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그냥 1979년이라고 하죠. 예, 예. 이거 뭐 박 선생 이야기 듣는 게 마음이 편치 않네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1979년도에 네. 이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최대 사거리나 탄두 중량이요 각각 180km, 500kg 이하로 했었는데 네. 요게 2001년도, 2012년도, 2017년도, 2020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정도에 따라서 4차례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뭐 최대 사거리 800km까지는 묶여 있었고 탄두 중량은 제한이 없었어요. 요게 다 풀려버렸거든요. 요게 다 풀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IRBM을 독자적으로 개발 배치할 수 있다. 이게 막 미사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미사일? 뭐,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어떤 위상이, 이 방위산업에 대한, 방위에 대한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독자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핫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주항공이나 미사일 관련해서는 관련된 종목들 또 관심 있게 보는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다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번 열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예, 뭐 그냥 방위산업 개념으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LIG 넥스원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제 우주, 방위산업, 미사일 이런 거 많이 만들죠. 네, 맞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되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았고,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오늘은 조금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은 또 우주산업과 관련된 거니까 밑에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LIG 넥스원 그리고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가장 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군에 한 10% 이상 오른 거는 뭐 한일 단조와 ED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생각을 단기간 내에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가장 센 종목을 타겟팅을 해서 한번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EDT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뭐 한일 단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EDT나 한일 단조 이런 종목들은 한 번씩 이렇게 트레이딩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변동성을 이기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LIG 넥스원이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 보시면 좋아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오늘 당일 중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여기 보시면 예, 한 무려 시장이 20%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꼬리다가 밑에 내려왔잖아요.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크게 나쁘지만 않다 하면은 바로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저점에서 또 공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봤다가 의미 있는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은 이런 것들은 또 수급이 쫙 붙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슈가 단번에 끝나는 거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네. 반영이 되는 거냐라고 그렇죠. 예. 할 때 저는 당연히 시간을 두고 당연히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 사실 좀 예전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자고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해당 종목들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항공 뭐 LIG 넥슨도 말씀하셨고요. 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셨고. 네네.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주 방산 부품을 좀 하는 모양이죠. 네, 여기는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그걸, 크게 보지는 않는 종목인데 그러게요. 오늘 좀 강하게 그러니까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라 뭐 EDT 같은 경우도요, 그죠? EDT도 네. 이름 생소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유니맥스 글로벌이라고요. 여기는요, 뭐 유도무기, 전자제품, 통신 이런 쪽이군요, 그죠? 네, 네. EDT. 네. 저는 좀 말씀드리면은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은 좀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또 만약에 매수했는데 단기에 수급이 몰려져 있어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견딜 수 있는 종목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LIG 넥스원이나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도 위주로 해서 뭐 비중 있게 짧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